남자가 막 바뀌는 상황을 겪으니까 모텔 사장님이 저를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셨거든요. 되게 머쓱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2009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2009년도에 우연히 작은 자동화를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자동화라는 주제로 먹고 살 줄은 전혀 몰랐는데 17년 동안 자동화를 매주 전파를 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17년의 자동화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휴학을 했습니다. 별로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활비나 벌고 학비를 벌어야겠다라는 핑계로 일을 해야지 하다가 PC방 알바를 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도 벌기 힘든 시기였는데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면은 150만 원을 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집 앞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TMI지만 그 당시에 콜센터 상담원 동기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상담원 동기와 연애를 했고 현재 저의 아내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했을 때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종이를 주고 엑셀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걸로 고객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안내를 하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급여가 차감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게 저는 일단 너무 싫더라고요. 첫 번째 자동화를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이 당시에는 코딩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내 자료와 요금 계산기 같은 것들을 엑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의 실적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저랑 같은 일을 하던 상담원이 한 2,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달마다 평가를 하는데 매달 1등을 했습니다. 2등, 3등하고도 격차가 엄청나게 클 정도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동화를 하니까 실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면서 급여가 올라서 처음에 한 달에 150만 원이라고 알고 갔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잘 받을 때는 300만 원 넘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PC방 알바해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술이 없었던 제가 콜센터 상담원에서 자동화라는 도구를 처음 접하면서 사실 자동화 도구도 아니고 엑셀이었지만 그 도구가 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자동화라는 도구의 힘을 처음 느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쓰고 있던 엑셀 자료가 우연한 기회에 회사로 전체로 확산이 됐어요. 제가 쓰고 있던 걸 뒤에 지나가는 회사의 스태프분들이 발견하면서 이게 뭐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한 공유 좀 해줄래? 사실 처음에는 혹시 나만 쓰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었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아닌 다른 동료들의 실적도 함께 향상되는 결과를 발견하게 됐고 나만 잘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자동화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제가 통신사였는데 콜센터가 전국에 많이 있어서 전체는 한 1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상담만 하던 콜센터 상담원에서 1만 명의 상담원을 위한 자동화 개발자라는 업무로 전환이 되었어요.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고 엑셀과 VBA를 활용을 해서 이때 VBA라는 걸 처음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1만 명들의 직원 동료들을 위한 상담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AI, 챗GPT, 커서, 메이크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구글을 뒤져가면서 회사에서 잠을 잔 적도 있고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저 혼자만 하려던 것들이 나중에는 10,000명을 위한 일이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도구가 1만 명의 업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동화 도구는 더더욱 좋은 도구이구나. 이때부터 20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엑셀과 VBA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상담에 필요한 서포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2014년에 그때 만났던 저의 상담원 동기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과 동시에 첫째를 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빠가 되었고 사실 상담원은 보통 계약직이거든요. 아무래도 연봉 계약이 아니라 월급 형태였는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었고 연봉이 제 기억으로 3,6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국에 센터가 한 40개 정도가 있었어요. 서울부터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의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첫애를 또 출산하고 제가 아빠가 됐는데 제 아내는 그때 몸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외벌이가 되다 보니까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외벌이 아빠로 살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 연봉이 또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도둑질이라고 엑셀과 VBA를 2009년부터 5년 정도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노하우
노하우로 부업을 해야겠다. 사실 이때 막 우유 배달을 할까? 뭐 쿠팡 이런 거를 할까? 막 제가 그런 거는 오히려 자신이 없었고, 마침 부업이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이때 생겼어요. 그때 크몽보다 사실 더 큰 게 오투잡이라는 사람인에서 만들었던 서비스였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투잡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제가 막 글을 올리면서 부업을 하기 시작했고, 사연이 하나 있는데, 크몽에 제가 요게 뭐냐면은 2014년 2월 9일날 저녁 7시에 처음으로 10,000원짜리 첫 부업이 들어갔었는데, 이때부터 불과 5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출산을 했어요. 제 딸이 2월 10일 00시 38분에 태어났습니다. 크몽 첫 번째 부업을 제가 어디서 했냐면은,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침대에 누워서 진통을 하고 있을 때 크몽이 띵동 알람이 울려가지고 옆에 있는 간이 의자에서 노트북을 열어서 되게 좀 슬픈 약간 생존형 부업이었죠. 이때 제가 아빠가 되면서 책임감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 부업을 많이 좀 해봐야겠다. 제가 부업을 창업을 하기 전까지 한 7, 8년 가까이를 했었는데 처절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좀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 당시에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뽐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커뮤니티라서 거기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엑셀밖에 없으니까 시간당 10,000원에 알려주겠다.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되게 구구절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절했거든요.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당 10,000원에 저를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2014년부터 열심히 부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2016년이 되었죠.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건 손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 금액을 시간당 20,000원으로 올리기 시작했었고, 닉네임도 제 딸 이름이 하윤인데 제가 딸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하윤 바보라고 닉네임도 지어놓긴 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사춘기가 돼가지고 저랑 이제 말도 잘 안 해요. 또 1년이 지나고 2017년이 되었을 때 점점 살짝 건방져지기 시작해요. 댓글은 잘 안 봅니다. 옛날에는 막 댓글 하나만 달려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막 찾아갈 정도였는데 점점 조금 건방짐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중고나라가 되게 활성화된 커뮤니티였어서 제가 여기다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저를 팔았어요. 엑셀 과외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엑셀밖에 없었으니까 2014년부터 14, 15, 16, 17 내내 과외합니다. 시간당 40,000원으로 금액이 올랐던 기억이 있네요. 또 1년이 지나고 2018년이 됐을 때 점점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막 말을 합니다. 제가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 80명 정도 과외를 했었나 봐요. 제가 이때 여기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5년간 80명 정도를 과외를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도 지금 여기 제 화면에 가렸는데 200건 이상 했다. 금액도 조금씩 올리면서 부업을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2019년이 되었을 때 아직도 이 첫 회사를 다녔어요. 휴학하고 알바를 생각하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회사에서 10년을 일을 했어요. 10년 정도를 근속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일하던 이 통신업계에서는 자동화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새로운 꿈이 생겼죠. 단순히 자동화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자동화 전문적인 회사에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BI 매트릭스라고 해서 B2B 솔루션 회사인데 엑셀 기반의 솔루션 회사였어요. 지금은 AI 기반의 회사로 바꿨는데 이 당시에는 엑셀 기반이라서 제가 잘 했던 엑셀과 VBA로 여기로 이직을 할 수 있었고, 또 연봉도 한 5천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더 전문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또 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뽐뿌였다 보니까 내일 새 회사 출근이네요 하면서 제가 19년 6월 3일날 출근을 했는데 그 전날 밤 12시쯤에 설레어서 잠이 안 오네요.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또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직을 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었나 봐요. 글을 썼어요. 이직했더니 힘드네요 하면서 약간 푸념에 막 글을 썼던 그런 기억을, 옛날 글을 막 뒤지다 보니까 그 글이 발견이 돼서 옛날 추억에 막 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2달 정도가 지났을까? 좀 회사에서 또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제가 뭐 엑셀을 1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2달 정도는 지나니까 제가 엑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엑셀 전문가입니다 라는 뽕이 찬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데 전문가라면서 글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과외, 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 사이트를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글입니다. 댓글이 거의 한 300개 달렸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답변해주겠다. 맨날 부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무료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질문하면 답변이나 좀 해줘볼까? 하고 별 생각 없이 질문하라고 했더니 엑셀 브이룩업 관련된 질문을 하길래 막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척하면 척 나오네요. 사람들이 저를 또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와 멋지네요.
그러면서 막 저보고 막 고순하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길래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뿌듯한데? 라는 감정을 거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을 받았을 때만 뿌듯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엑셀과 VBA는 돈벌이의 수단, 자동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질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줬습니다. 끝도 없이 댓글이 나옵니다. 막 계속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식으로 답변을 막 달아주면서 이 페이지 또 있어요. 쫙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맛에 또 들려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본부라는 사이트에 엑셀 관련된 모든 질문을 받는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해라. 여러분 엑셀을 잘하면 야근이 줄어들고 VBA를 잘하면 업무 시간에 놀 수도 있고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 다 제가 했던 거거든요. 저 포상 받고 승진도 하고 저 해외여행도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엄청 많이 다녀오고 막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어들면 다른 업무가 배분될 수 있으니까 널리 알리지 말라. 혼자 조용히 자동화해라. 글을 계속 쓰니까 이거 말고도 6차, 7차, 8차까지 글을 쓰면서 거의 1000개 가까이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 생각 없이 질문에 답변을 했던 행동들이 저한테 어떤 결과가 왔냐면 그동안 저는 사실 이 엑셀을 부업으로만 해왔고 회사에서 자동화를 했었는데 돈 받지 않고 해결해주는 것도 꽤나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사실 그동안은 돈을 벌고 부업을 해서 부를 쌓는다는 표현보다는 생존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돈을 버는 행동도 물론 좋았지만 돈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거의 T98, 99, 10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안 좋아요. 아내가 막 공감해달라는 식으로 오늘 하루 힘들었어.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은 저는 그냥 그랬구나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지 그랬어? 솔루션을 막 제시를 하려고 해서 아내가 그냥 닥치고 공감이 나라고 열심히 사회화가 되는 과정을 또 배우기도 했던 그런 T였습니다. 이때 제가 했었던 많은 질문과 답변의 나눔이 저한테 어떤 기회로 돌아왔냐면은 교육업체 대표님으로부터 쪽지가 왔습니다. 엑셀을 질문 답변을 잘 해주는 사람인데 우리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쪽지가 온 거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학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5시 퇴근이었는데 8시부터 5시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했고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만족을 했었나 봐요. 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기업 강의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기업을 소개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업은 평일에 가서 낮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차를 내고 기업 강의를 나갔어요. 이때부터 한 1,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연차를 써서 평일에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차 때마다 무조건 기업 강의를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부업으로 얻는 수익이 본업의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기업 강의가 단가가 꽤 셉니다. 기업 강의 하루 이틀 하면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받거든요. 또 회사에서 월급 받지, 학원 강의 저녁에 또 하지, 연차 내고 기업 강의 또 가지 이러기 때문에 부업이 연봉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걸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연히 나눔이라는 것이 기회가 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죠. 기버와 테이커, 매처라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는 사람, 매처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기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공한다. 이때 제가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기부 강의를 최근에 대전에서 했었는데 그 기부 강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천사인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금전적으로든 마인드셋적으로든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고 나눴을 때 제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 강의를 하게 된 거였고 뭐 설사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육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니까 뿌듯하고 더 열심히 살면 뭐 제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가 코로나 시절이었죠. 제가 과외를 보통 하게 되면은 뭐 카페에서 하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하거나 뭐 스타벅스나 동네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때 밤 9시인가 10시인가 넘어가면은 카페가 다 문을 닫았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과외를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학원 강의하고 과외하고 저랑 한 6개월 이상 제가
과외를 해주던 친구였었는데 하루에 제가 과외를 2탕씩을 뛰었어요. 이 친구는 7시부터 10시까지, 또 한 분은 10시 30분부터 한 12시 반까지인가 2탕의 과외를 했어야 됐는데 카페가 다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당시 3본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텔입니다. 이름은 호텔이지만 그냥 모텔이에요. 모텔을 숙박을 잡아가지고, 다행히 두 분 다 남자였어요. 제 아내도 남자라고 해서 안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안 좋았던 게, 모텔에 남자 둘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10시가 되니까 나와서 집에 가고 10시 반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모텔에 들어오고,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다시 그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남자가 막 바뀌는 상황을 겪으니까 모텔 사장님이 저를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셨거든요. 되게 머쓱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모텔에 가면은 조그만한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둘이 앉아가지고 엑셀 바이블 두꺼운 이런 책 펴놓고 노트북 놓고 엑셀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8시부터 17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면 과외를 하러 가고, 부탕이 있는 날은 밤 12시까지 또 과외를 하고, 집에 가서 개발 외주 크몽이나 이런 데서 또 개발 문의가 들어온 것들을 거의 한 3시까지 개발하고, 3시쯤에 잠들고 한 3, 4시간 자고 또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학원 강의가 있는 날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기업 강의가 있는 날은 연차를 내고 가서 기업 강의를 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쉬지 않고 과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과외를 500명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개발 외주 막 이런 것들도 수백 건 이상씩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엑셀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와디즈 펀딩 한번 해보지 않을래? 기회가 생겼어요. 와디즈에서 엑셀 마스터 패키지라고, 엑셀과 함수, 파워 피벗, 쿼리, VBA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펀딩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아까 제가 기업 강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로지텍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을 배송해주고 설치해주는 큰 회사에서 강의를 처음 했는데, 이때 이 회사에서 제가 했던 강의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년 불러주셔가지고 6년째 이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몇 달 전에도 가서 강의를 했고, 올해는 이제 2번으로 또 확대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강의를, 아마 1-2달 뒤엔가 또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엑셀을 저 혼자 편하게 쓰려고 시작했던 단순한 엑셀 함수 하나의 시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확대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2021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광고가 하나 떴었어요. 토스라는 유명한 금융 앱이죠. 이력서가 없는 채용이다, 1분 만에 지원을 해라. 이력서가 저는 원래 없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띡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전혀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뭔지 모르게 이끌려서 대충 몇 마디 썼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자. 1차, 2차까지 인터뷰를 2번을 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종 합격까지 돼서, 이 토스라는 비바리퍼블리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하면 주는 꽃다발이랑 편지랑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개발자는 아니고 프로덕트 오너라고 제품을 관리하는 오너 역할을 해서 사내 그 자동화를 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인터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사내의 업무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토스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 2,000명의 사내 직원들을 업무를 자동화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연봉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제시를 받아서 일을 했었고, 플러스 스톡 옵션이 또 있어서 스톡 옵션도 또 1억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스톡 옵션은 사실상 소멸이 되었고, 여기에서 또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는 미니 CEO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회사 돈으로 창업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어떻게 하면 제품을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자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메이크라는 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메이크라는 툴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제피어라는 것을 저 회사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돈을 한 달에 월 100만 원 이상은 냈던 것 같아요. 자동화 노코드 툴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업무를 극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일을 하고 싶었는데, 2022년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토스를 들어갔을 때도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거라 창업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었고요. 퇴사를 하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집에서 둘째를 분유를 막 먹였어요. 안아가지고 분유를 이렇게 먹이고 있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애기 분유를 먹이면서 애랑 있다 보니까 너무 좀이 쑤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하지? 영감이 떠올랐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급작스럽게 유튜브 윤자동
산해자동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이 당시에 13년 정도 했었나봐요. 그때 경험담을 공유를 하는 콘텐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산해자동화했던 노하우, 과외 경험을 했던 것들, 외주했던 것들, 학원과 기업에서 강의를 했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커뮤니티 게시판인가 쓰기도 했었는데 2019년 이때도 유튜브를 되게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100만 유튜버를 꿈을 꿨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돼야겠다라고 꿈을 꾸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도 안 했는데 편집자를 구하러 다니고 콘텐츠는 무엇을 할 것이며 주 몇 회 업로드를 할 것이며 영상의 컬러는 어떤 컬러를 해야 될 것이며 5만 가지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느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은 하고 편집자는 만나러 다니는데 뭐 편집자랑 월급은 얼마를 줄 건가, 뭐 지분은 몇 대 몇으로 나눌 건가, 채널도 안 만들었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니까 2019년에 유튜브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아예 채널을 개설하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토스에서 배웠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흔히 말하는 에자일하고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무조건 빨리 시작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레슨 런을 얻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수정하고 무한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하는 성공 방정식이다. 1년 동안 절실히 배웠었기 때문에 애기 분유를 이렇게 먹이다가 그래 지금이야 채널을 생성하고 영상을 업로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 저의 좌우명이 처음으로 정해졌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수 있는 일단 실행하라, 저의 인생을 바꾸는 6글자가 되어서 이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저는 이 6글자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요건데요. 새벽에 애기 재우고 인터넷에 퍼져 있는 수많은 들어보세요.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수작업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들을 잘 들리지도 않아요. 보통 크롤링하면 파이썬을 많이 떠올리는데 엄청 조용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애기들 다 재워놓고 저쪽 방에서 조용하게 애기들 깰까봐 녹화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저때 사무실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 이때 제가 나는 본격적으로 막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서 해야지라고 했다면은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날 이후로는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단 실행 참 너무 멋진 말인데 제가 외주를 받을 때 법인이나 이런 데는 세금계산서를 원하지만 저는 이 당시 개인이었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시네요? 죄송한데 거래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원래의 저라면은 조만간 여유 되면은 사업자 등록해야지 조만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만간이라고 사실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때 아니야 일단 실행해야 돼.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저라면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말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어려울 것 같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명함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회사들이 좀 있었길래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함은 또 어떻게 만들까? 재질은 뭘로 할까? 거기에 로고도 필요한데 뭐 주소는 뭘로 넣지? 별의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마법의 단어예요. 마법의 단어. 조만간 이거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실행하자라고 마인드가 바뀌니까 제가 만들지는 못했어서 크몽에다가 명함을 검색했어요. 10분 만에 그냥 결제를 하고 외주를 바로 맡겼더니 제 기준에서는 멋진 명함이 나왔고 이 분이 로고까지 만들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판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할 만한 홈페이지가 없는데 근데 만들고 싶은데 또 원래의 저라면 조만간 홈페이지 만들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홈페이지보다는 코딩 공부를 먼저 해서 몇 달 안에 혹은 조만간 쇼핑몰을 만들어야지. 사실 쇼핑몰 만드는 게 메인인데 쇼핑몰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할 줄 모르니까 코딩 공부 먼저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핑계인 거예요. 핑계. 근데 이때 또 아니야 일단 실행해야 돼. 저를 좀 채찍질을 했더니 아이맵이라는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홈페이지를 만드는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카페24 비슷한. 근데 이걸로 하니까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날 바로 만들고 제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한두 개씩, 한 달, 두 달에도 수십 개씩, 매년 수백 개씩 제가 평소에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저를 바꿔주었어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2022년부터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1인 기업으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외주도 하고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공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다. 월 1억을 벌어야겠다. 월 1억을 벌려면 하루에 330만 원을 벌어야 되네. 하루에 330만 원을 벌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루하루 330만 원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자동이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 전문가라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컨텐츠도 만들다 보니까 트래픽도 생기고, 여기서 또 다양한 강의, 외주 등등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크몽을 처음 했을 때에는 이게 첫 거래 8,0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제가 크몽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40만 원, 뭐 20얼마, 10얼마, 30얼마 단위가 올라가기도 했고, 이것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이 와서 몇백만 원짜리, 한 번은 뭐 몇천만 원짜리도 외주를 하면서 1인 기업으로 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던 와중에 운명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11월쯤인가 였었을 거예요. 두 명의 젊은, 제가 귀인이라고 써놨는데 저보다 띠동갑이에요. 12살이 어린 친구들이 제 사무실을 와서 제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면서 저한테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일을 배우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취업보단 최근까지 식당을 막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옷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걸 또 기부하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 기부 강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기부를 했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기부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윤자동이라는 회사의 문제점, 개선할 점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누군가를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과연 내가 이 친구들의 급여를 챙겨줄 수 있을까? 누군가의 생계를 챙긴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앞에서 배웠던 일단 실행하라, 뭐 안 되면 말지 뭐, 일단 해보고 공부하자, 그것도 경험이겠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한 분은 전략과 기획을 세우고, 또 한 분은 마케팅도 하고 CS도 하고, 저한테는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농담 삼아서 제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고를 당하면 이 회사를 줄 테니까 잘 운영을 해달라, 대신에 우리 가족들만 생활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사실 거의 가족에 가까운, 같이 일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애기들도 맨날 삼촌 하면서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은 최소 넘는 수준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저의 3, 4년 전부터 저의 목표였던 월 1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저보고 막 얼마 버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궁금해 하실까봐 적어놨으니까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자동화를 우연히 접한 이후에 저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강의든 라이브든 오프라인 강의에서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화로 인생이 바뀐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도구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자동화 전문가라고 불러주면서 자동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토스를 또 가게 돼서 사내 제품을 관리하는 프로덕트 오너가 되기도 하고, 독립을 해서 1인 창업가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직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팀 리더의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17년간 겪었고, 그 17년간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이 설명에는 단 1g의 거짓도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 없이도 저는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동화 공부하세요, 제발 공부하세요, 자동화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동화를 전도하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저는 사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재수없지만 저는 저만 믿는데, 자동화라는 신이 있다면 저는 자동화 신을 믿을 것 같아요. 자동화 종교는 믿습니다. 자동화를 접한 이후에 수익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 요거를 쭉 그래프로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2009년도에 제가 처음에 일할 때 사실은 2,400이라고 썼지만 기본급이 한 1,800? 정도로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150만 원씩 12개월 하면 1,800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막 인센티브 포함해가지고 한 2,400 정도 됐고, 또 정규직 전환되면서 3,600이 됐고, 첫 번째 이직을 하면서 5,000이 됐고, 코스로 가면서 한 1억 정도가 됐고, 그리고 독립을 했죠. 지금 요것은 내년도 목표입니다. 빠르면 저는 올해도 아직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의 17년 인생의 결론을 좀 내보면, 처음 시작했던 건 엑셀 수식 하나였었어요. 17년이 지났을 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우연히 나누는 저의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함께 성장했을 때 더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되게 느꼈습니다. 토스에서도 배웠고 많은 곳에서 배운 일단 실행하라, 저의 좌우명이죠. 제 인생을 바꾼 6글자인데, 많은 실행 속에서 수많은 기회가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결과보다 이 과정 자체를 즐겨야만 제가 17년 동안 이 자동화라는 것을 놓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자동화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면 중간중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갈아타는 경험을 했을 텐데, 저는 자동화라는 과정 자체가 너무 또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도가 있었지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혼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를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AI나 자동화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1인 기업도 물론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1인 기업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힘으로 확장하는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월 1억을 벌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사실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쓰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쓸 거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친구도 없고요. 저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게 취미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취미입니다. 티셔츠는 넷플릭스에서 받은 티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뭐 3장에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지금도 입고 다니고, 저는 돈 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돈을 쫓아야 되는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일을 시키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창업을 하고 나서도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돼서 못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 돈을 쫓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정말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저는 한 달에 1억을 번다면 가능하겠다라고 4년 전에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려서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억을 어느 하나의 수입만으로,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얻기에는 쉽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 과정을 제가 즐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저는 정말 즐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과외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Q&A로 질문 답변 커뮤니티에 하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자동화 학교였었는데 최근에 AI가 워낙에 부상이 되고 AI의 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동화보다는 AI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는 누구나 돈을 1원도 내지 않아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배운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많은 이 사람들을 자동화의 세계로 초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또 진정한 이 성공이 무엇인가, 제가 1억을 벌어서 부를 누려서 뭐 좋은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이게 행복이냐, 그것도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가장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강의 이런 것들도 비싼 강의가 잘 없죠. 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요 1억 매출을 벌고, 그 이후에 AI 학교까지 꼭 한번 설립해서 유튜브에도 인증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었고요. 한 1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아마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